1971년 나는 지름길을 발견했다. 연구 실험에 자원한 학생들에게 여러 이완 기법을 해보게 한 다음 어떤 것이 뇌전도상에서 위상동조 알파파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어떤 학생에게는 평화로운 장면과 장소를 상상하도록 했고, 어떤 학생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게 했다. 또 어떤 학생은 향기로운 냄새나 음이온, 색깔 있는 빛에 노출시켰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알파파 증가 효과가 있더라도 되게 아주 미미했다. 어느 날 나는 20항목짜리 표준 이완 질문지를 사용해봤다. 장미꽃잎의 이슬방울이나 폭포수를 상상하도록 하는 처음 몇 가지 질문에서 학생들의 뇌파는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내가 물었다. 두 눈 사이의 공간을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그 순간 큰 변화가 나타났다. 뇌파 기록 장치의 펜이 큰 진폭의 대칭형 알파파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지는 질문은 두 귀 사이의 공간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였다. 그러자 이번에도 진폭이 큰 알파파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간에 관련된 질문을 던졌을 때 실험 참가자들은 거의 변함없이 뇌의 알파파 동조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뇌전도상에서 이 질문들만큼 큰 변화를 보여주는 질문이나 이미지는 없었다. 대상 없는 이미지, 공간, 무, 부재 등에 대한 다중감각적 경험과 인식은 거의 언제나 위상동조 알파파의 진폭과 지속시간을 크게 증가시켰다. 무는 단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다. 사실 그것은 아주 강력하고 뛰어난 치료제이며 신경계의 건강과 안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간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여타의 것들과는 다른 독특한 성질이 있다. 공간, 고요, 영혼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별도의 분리된 어떤 것으로 경험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간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 우리의 주의가 통과하고 스며들게 한다. 공간을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생각하며 그 속에 머무는 것은, 그러면서 동시에 영원성을 경험하는 것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내가 아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뇌파 활동을 관찰한 것뿐인데도 나는 공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추신경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여러 전통들에서 공간과 무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공간과 무를 알아차리는 것을 명상의 목적으로 삼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내가 한 작업은 동양의 영적 훈련에 상응하는 것을 서양에서 발견해 심리학과 생리학의 언어로 풀어낸 셈이었다. 나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오픈 포커스주의의 핵심이라는 점에 착안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대상 심상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연습법들을 녹음해서 들려줬다. 먼저 신체 각 부위의 주변과 그 부위들 사이의 빈 공간을 상상해 보게 했다. 그런 다음 신체 각 부위를 지나 모든 방향으로 주의를 무한히 확장시키도록 했다. 가령 눈과 목, 머리, 손의 안쪽 공간과 주변 공간을 상상하도록 한 다음 궁극적으로는 모든 방향으로 무한히 뻗어가는 공간을 상상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 부위로 주의를 기울이고 공간을 느낀다고 상상하자 뇌 전체가
위상 동조 알파파 상태로 금방 바뀌었다. 자신의 뇌파 상태를 볼 수 있는 장치에 연결시키자 실험 참가자들은 매우 빨리 변화하는 법을 익혔다. 어떤 참가자는 30분짜리 세션 단 한 차례만으로 기분이 나아지고 긴장과 불안이 사라지는 변화를 경험했다. 공간을 상상하거나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 때는 우리가 붙잡거나 대상화하거나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도 할 수 없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도 할 수가 없다. 이때가 뇌가 휴가를 떠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되뇌피질의 리듬이 단시간에 알파파로, 다음에는 세타파로 바뀌는 이유이다. 또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빠른 속도로 질주하던 뇌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뇌로 바뀌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간을 상상하고 공간의 존재를 인식할 때 스트레스에 눌려있던 신경 네트워크가 리셋되면서 본래 쉽고 유연한 처리 과정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휴가를 보내고 나면 뇌 전반적인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공간을 상상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뇌의 메커니즘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동시에 주의의 범위를 급속하게 넓혀준다. 내 경험으로 볼 때 공간이나 고요, 영혼과 같은 무형의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은 오픈 포커스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또 공간을 알아차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와 다른 주의 방식을 접하고 그것을 지속하도록 가르치는 강력한 도구이다. 우리는 이 같은 공간에 대한 자각을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열린 주의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주의를 기울일 때 스트레스는 쌓이거나 고이지 않는다. 열린 주의 방식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즉시 유쾌하게 해소되도록 놔준다. 주변 사물을 알아차릴 뿐 아니라 공간과 고요, 영원성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든 삶을 살 수 있다. 유연한 주의 방식을 완전히 습득하면 우리는 지금까지와 다른 뇌 활동 형태로 더 쉽게 전환할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 좁게 집중하는 습관에 매우 익숙해 있어서 낮 동안에 오픈 포커스를 해보자는 생각을 쉽게 떠올리지 못한다. 오픈 포커스 기술을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에 적용해 볼 목적으로 이 책에 수록된 연습들을 매일 실천한다 해도 필요한 때 오픈 포커스를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연습 세션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예전의 좁은 대상형주의 상태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오픈 포커스 기술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필요한 순간 잊지 않고 떠올리기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좁은 주의 방식을 조금씩 강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초점을 열도록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일상생활에서 감정이나 몸의 감각에 불편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림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은 일종의 메시지이므로 그것을 회피하거나 밀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회피하거나 밀어내면 우리는 더 긴장하게 되고 이는 결국 그 감정들에 더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다. 다소 역설적이지만 불쾌한 경험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 경험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 주변의 감각들과 공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럴 때
고통스러운 느낌이 줄어들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지기도 한다. 스스로에게 오픈 포커스를 상기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집안 여러 곳에 스티커나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상대방의 전화 받기를 기다릴 때, 운동할 때, 줄을 서서 기다릴 때,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청소할 때, 걸을 때, 샤워할 때, 그것을 자신의 주의를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무한한 공간, 고요, 영원을 알아차려 본다. 물체들 사이, 그 주변, 그리고 물체를 관통하는 3차원 공간을 알아차려 본다. 자신의 모든 감각, 즉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그리고 정신 활동과 시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물체와 공간 모두를 주의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는 공간을 알아차린다고 상상해 본다. 모든 것을 분명히 드러나게 해주는 배경 공간을 느낀다고 상상해 본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연습을 한다면 이는 빠르게 우리의 우뇌를 깨우고 주의를 열어주며 세상 일에 대한 좌뇌의 장악을 느슨하게 해줄 것이다. 우뇌를 활성화시키면 지각과 감각, 상상의 과정이 더 생생해져 우리는 더 편안하고 사랑이 많고 더 열린 상태가 된다. 긍정적이고 영구적인 변화는 연습을 통해 일어난다. 우리는 어렸을 때 특별히 배운다는 생각 없이 걷는 법이나 자전거 타는 법, 공 던지는 법, 피아노 치는 법을 배웠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픈 포커스 기술도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 수 있다. 오픈 포커스 훈련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사용해온 주의 방식을 깨닫게 한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자주 사용했던 주의 방식일 것이다. 하지만 오픈 포커스 상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이 방식으로 살면서 세계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존재 방식이 될 것이다. 주의 기술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경험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삶의 창조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현실과 전혀 다른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주의를 어떻게 기울이느냐에 따라 우리는 더 수용적이고 친밀하며 사랑스러운 세상을 만들 수도 있고 더 배타적이고 소원한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한순간 오픈 포커스 상태에서 포용적이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에 좁은 초점 상태에서 숫자의 열에만 온통 주의를 집중하는 회계사나 분쟁 해결을 위해 상대와 다투는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복잡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씨름하는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처음에 어떤 경험을 대상화하여 그로부터 거리를 두었다가 바로 그 다음 순간 그 경험과 하나가 되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경험을 창조할 수도 있다. 물론 둘 다를 동시에 해낼 수도 있다. 훈련을 통해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와 책임을 언제든지 내려놓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원한다면 다시 붙들 수도 있다. 우리에게 불안, 우울, 만성적인 신체 통증이 있다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바꿔서 통증이 흩어지도록 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주의 방식들의 사용법을 안다면
과거의 짐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불쾌한 생각과 느낌에 희생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자유로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오픈 포커스 상태로 살아가는 세상, 고통이나 불안, 초조함, 지루함, 불확실함, 만성적인 불만족이 모두 해소된 세상을 상상해보라. 우리가 정신적인 폭정에서 해방되어 광활한 알아차림의 지평 위에 거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분리되기보다 세상과 하나 되어 자유롭게 사랑을 주고받는, 그래서 세상이 있는 그대로 멋진 곳임을 알고 경험한다면 어떨까? 그런 세상은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고 유연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할 때에만